근데 왜 눈밑지방 재배치 대신에 필러를 맞으라고 할까요? 수술을 못하니까. 안녕하세요, 미오름 서원장입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 눈밑지방 재배치하면 안 되는 이유 3가지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리신 어느 의사 선생님의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본 결과로는 제가 난생 처음 보는 이론들과 설명들을 이제 늘어놓으셨더라고요. 제 개인 뇌피셜로는 이제 수술이란 거, 눈밑지방 재배치라는 수술이 트렌드에도 안 맞고 부작용이 많아서 이제 하는 것이 좋지 않고, 그분이 하시는 필러나 다른 시술을 하는 것이 맞다. 이는 이제 어그로를 끌려는 의도인 것 같은데요. 이분 말씀이 만약에 맞다면 눈밑지방 재배치를 하는 많은 성형외과 선생님들은 잘못된 수술을 하는 것이 되고, 성형수술, 즉 눈밑지방 재배치라는 것을 하면 부작용도 많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수술이니까 이제 눈 밑에는 이제 필러 시술을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식의 이제 의도를 가지고 편집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반박 이유를 조금 늘어놓아 보겠습니다. 저는 개원한 지 지금 15년이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요. 눈밑지방 재배치를 솔직히 굉장히 좀 많이 했습니다. 이 수술을 시작한 지는 한 10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작용은 겪은 적은 없어요. 그리고 남이 한 것도 다른 병원에서 다른 선생님한테 한 경우도 그는 심각한 부작용이나 뭐 딱딱함 이런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분이 하시는 그 논거, 눈밑지방 재배치보다 이 필러가 좋다는 근거 자료를 보내주시든지, 혹시 영상을 보시면 근거 자료를 대주시면 댓글로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화면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는 안 되는 이유 3가지를 반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수술을 위해 절개를 가해서 열었다가 닫으면 유착이 생기면서 질긴 섬유적이 생겨서 다시 붓게 돼서 혈액순환이 방해가 되고, 혈액순환이 방해가 돼서 다크서클이 더 심해진다.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쪽이 피부거든요. 피부 바깥쪽이고 여기가 이제 흰자가 되죠. 눈 흰자고, 흰자 맞은편이 바로 이제 결막인데, 이 눈밑지방 재배치라는 것은 대부분 다 지금 이제 결막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 결막을 통한 눈밑지방 재배치는 무엇을 재배치하는 것이냐면, 눈 밑에 이 볼록 나온 지방이 있죠. 애교살 밑에 볼록 나온 지방을 이 아래 꺼진 부분으로 옮겨주는 것이 그냥 재배치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재배치는 굉장히 간단한 수술이고, 수술을 바르게 하면 유착이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아주 미미할 수 있는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무방해요. 재배치 후 질긴 섬유 유착이 생긴 경우를 저는 본 적은 없어요. 예. 자, 이 재배치에 약간 같은 눈밑 수술이긴 한데, 피부로 절개를 들어가서 이제 해주는 수술을 보통 하안검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이 타병원에서 이 하안검 수술 후 이 밑에 약간 섬유 조직이 생겨서 딱딱해진 경우는 몇 차례는 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15년 동안 재배치 수술을 해본 결과 딱딱한 경험도 없고, 다른 병원에서 하신 분도 딱딱한 걸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다크서클의 이 원인은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눈밑의 지방 돌출된 거 있죠? 눈밑이 지방이 돌출되고 그 아래 그림자가 지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주가 되거든요. 물론 다른 예도 있어요. 볼게요. 이 그림은 보시면은 지방이 돌출되고 들어간 데도 없는데 피부가 자체가 까맣죠. 이걸 이제 진성 다크서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피부 색이 원래 이런 거고, 이 경우는 나오고 들어간 그림자 때문에 다크서클이 져보이는 경우예요. 네. 그 다음에 이 불룩 나왔죠? 불룩 나온 것 때문에 혈액순환이 안 되겠죠. 그죠? 이 지방이 밀고 있으니까 이 피부에 혈액순환이 안 돼요.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거는 피가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나가는 게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다시 말해서 충혈된 현상으로 이게 검붉게 되는 거죠. 그죠? 예, 우리 정맥피가 검붉죠. 그죠? 그 현상으로 다크해 보이고 다크서클이 되는 것인데, 혈액순환이 줄어들게 된다면, 만약에 혈액순환이 줄어들게 된다면 다크서클이 더 개선되겠죠. 예, 저는 이 혈액순환이 방해가 돼서 다크서클이 생긴다는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봐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눈밑지방 재배치와 혈류 흐름의 장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는 이 불룩 나온 지방이
불룩 나온 지방이 없어짐으로써 피부에다가 눌러주는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의미예요. 예, 잘 빠져나가서 그 결과로 다크서클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유착 이후에 다른 수술이나 시술이 어렵다. 예, 이 재배치를 이야기하시다가 이분이 보니까 재배치를 이야기하시다가 하안검 수술까지 이야기해서 유착 후 이후 애교 필러나 다른 필러 시술이 어렵다는 에피소드를 또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 재배치 수술을 보시면 그림 한번 보실게요. 이 재배치 수술은 애교살 안쪽을 통해 가지고 들어가는 경로이기 때문에 이 애교살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 재배치 수술 후에 애교 필러나 눈밑 고랑 필러를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흔히 하안검이라고 칭하고 있는 눈밑 절개 있죠? 피부를 통한 절개의 경우는 애교 필러를 쏘게 되면 흉살 때문에 안 들어가게 돼요. 그 공간이 딱딱해서. 그분은 이제 세 번째 이야기는 갑자기 눈밑 지방 재배치 이야기를 하시다가 하안검 수술을 이야기하시면서 하안검 수술이 흉터가 많이 남고 아무리 잘해도 피부로 절개하는 수술이라 흉터가 남고 애교살이 소실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재배치 수술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 그죠? 결막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흉살이 보일래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안검 수술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살을 많이 잘라내는 형태의 수술을 하게 되면 이렇게 초생살 모양으로 살을 많이 잘라내는 수술을 하게 되면 이 애교살도 소실이 되고 흉터가 노출이 되게 돼요. 그런데 이 하안검 수술도 이렇게 잘라내는 수술을 하지 않고 리프팅하는 방향으로 하게 되면은 흉터도 잘 보이지 않고 애교살이 하안검 수술을 해도 충분히 살게 됩니다. 이분이 말씀하신 마지막 논거가 이거예요. 멍이나 붓기가 길고 한 달 이상이나 멍이나 붓기가 간다. 그것에 비해서 지속기간이 엄청 짧다. 결국 멍 안 되는 필러를 하라는 어그로를 들리는데 수술이니까 붓기 생깁니다. 그런데 달달이는 아니에요. 1주에서 3주 사이에요. 제로가 되는 기간이. 길면 그러니까 완전히 멍이 빠져서 없어지는 시간이 제 경우는 1주에서 3일이에요. 사람마다 되게 차이가 있지만 한 달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못 가. 그리고 유지기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는 내가 이제 레스틸렌, 필러의 대명사가 레스틸렌이죠. 레스틸렌으로 눈 밑에 예를 들어 눈밑 고랑을 채웠을 경우 유지기간이 보통 6개월이에요. 그분이 어떤 필러를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필러를 쓰면 1년 이상 가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거는 보통 1년 이상 가는 필러는 입자가 굵어서 눈 밑에는 제가 해보면 넣기는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 눈밑 지방 재배치의 경우는 수명이 10년 이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그죠? 효능 자체가 비교가 안 되는 대상이에요. 어떤 A, B라는 필러가 있어서 얘는 6개월, 얘는 1년이면 비교가 되는데 얘는 1년짜리고 길어봤자 1년이고 얘는 10년 가는 건데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근데 왜 눈밑 지방 재배치 대신에 필러를 맞으라고 할까요? 수술을 못하니까. 단순한 팩트인데요. 저는 필러 하는데 결과 자체가 유지기간도 유지기간인데 결과가 예를 들어서 이 눈 자체를 재배치를 해줬을 경우하고 필러를 깠을 경우는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가 나오게 되죠. 재배치는 수술한 티도 안 나죠, 그죠? 흉터도 안 보이고 결과가 굉장히 인상이 좋은 쪽으로 변하는데 이는 이제 심한 경우에다가 만약에 필러를 쏘게 되면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더라고요. 티가 많이 나고 여기가 불룩해지고 필러 자체의 특성 때문에 물을 먹어서 아침에는 많이 더 블룩 나오고 저녁에 오히려 이제 그걸 빼고 없애고 재배치를 해주세요 라고 이제 문의를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 수술을 왜 못하는 거예요? 수술?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거나 서전이 아닌 거죠, 한마디로. 그 필러나 이 보톡스하고 이제 시술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이 이 전문의 트레이닝을 안 받은 이제 성형외과나 피부과 전문의 트레이닝을 안 받은 그런 선생님들이 많은 거죠. 그런 선생님들 중에 또 외과 출신들은 또 수술을 잘 하시는 선생님이 계세요.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필러나 보톡스 이런 거를 이제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은 수술 쪽으로 이제 수술이 이제 배우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무리 간단한 미용 수술이라도 수술 쪽으로 안 되니까 그쪽으로 어려울 거를 해결을 하려고 그러겠죠.
그러면 전문의는 수술이 가능한데 일반인은 수술이 가능하지 않나요? 아니요, 수술이 가능해요. 의사는 누구든 수술이 가능해요. 예, 할 줄 알면. 근데 이 지방 재배치라는 게 굉장히 간단한 수술이거든요. 특히 이제 다크서클 가지고 문제를 삼는 분들은 나이가 많아봤자 30대 후반이에요. 20대, 30대. 굉장히 간편한 수술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필러나 이런 재배치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일부 이것을 한쪽으로 오인된 해석을 해가지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고 그러는 의사들이 문제겠죠.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 이런 너무 경제적 이득에만 빠져가지고 행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좀 솔직한 모습으로 환자한테 다가서고 어느 방법이 더 좋을 것이다. 그런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 줬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오름 서원장이었습니다.